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북집사고요. 이번에도 7월달 이달의 책 소개해 볼까 해요. 이번에도 3권 정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3권입니다.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입니다. 이 벽돌책이라는 게 읽어봐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우게 되잖아요. 이게 벽돌책 잘 펼치는 거 자체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려 참고문헌을 빼고 708페이지 700페이지면서 책 내용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빽빽하게 가끔 이렇게 뭐 나오면 표 같은 게 이런 게 나와서 더 부담스러운 뭐 이런 책이지만 대신 읽고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700여 페이지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진화해 왔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인류 문명의 시작과 발달을 생태학적인 관점, 생태학, 지리학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물 진화학의 관점에서 왜 인류의 문명이 지역마다 다르게 진화했고 혹은 어떤 데는 더 빨리 진화하고 발달하고 어떤 데는 더 더디게 발달했는가 이것의 어떤 차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것을 이제 이 책의 주요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읽어볼게요. 기자들은 저자에게 한 권의 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자면 다음과 같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생물학적인 우월성이 있고 이건 잘난 민족이고 이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고 똑똑한 민족이어서 문명이 더 빨리 고도로 발달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환경적 차이. 이 환경적 차이는 이제 앞에 아마 이제 2단어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는데 지리적, 생태적,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리적 혹은 생태적인 환경 차이 때문이다. 그 조금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지역의 그 민족들이 조금 더 빨리 철기 시대를 맞고 어떤 뭐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이뤄서 그래서 이제 쇠를 만들어내서 그 쇠로 발달된 이제 무기,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길러서 그 문명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세균도 많이 거기서 가축 때문에 이제 번식을 했는데 자기 자신들은 거기에 그 면역성을 가지게 돼서 그 세균의 바이러스의 면역성을 가지는데 다른 이제 침략한 민족에서는 거기에 면역성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침략당한 민족들은 그 균 때문에 또 이렇게 말살되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발달된 일부 민족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로 이렇게 침략 행위를 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사는 일부의 국가들, 일부의 민족들이 전 세계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코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 더 우월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다. 그 세세한 이제 분석들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생태적인 환경, 지리적 환경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기가 버겁다 이러신 분은 앞에 프롤로그하고 맨 뒤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추천사가 있거든요. 요게 정말 요약이 잘 돼 있거든요. 요것만 읽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그런 그 지리적 환경, 그 환경에서 어떤 동물이 살고 있고 어떤 식물이 살고 있었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게 과연 발달한 문명이 좀 더 나은 문명인가 라는 거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무기가 없었다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들의 문명이
다른 방향을 그냥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좋은 문명이 좀 더 나은 문명이라고 보기는 그런 좀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벤하민 라바투투, 이름도 조금 생소한 벤하민 라바투투라는 작가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대 과학에 대한 좀 성찰을 담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취향상 정말로 재밌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었고, 개인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과학이 이제 근대사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성찰을 하는데, 과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과학이 어떤 창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파괴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과학이 얻은 측면에 대해서 2021년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이제 최종 후보작에 올랐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면 이 책의 목차가 나오기도 전에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이래가지고 찬사만 이렇게 2페이지. 근데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현대과학을 이제 어떤 큰 발견과 이론을 정립한 아주 이제 과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다 실존 인물들이고 스토리의 골격은 그 실화더라고요. 픽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겪었던 어떤 뭐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후기에 이 책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허구다. 뒤로 갈수록 허구의 비중이 커진다. 프로시안 블루에서는 허구의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반면에 뒤에서는 더 자유분방하게 쓰되 각 작품에서 다루는 과학 개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니까 마치 내 앞에서 그 아인슈타인과 막 닐스 보어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물리학적인 발견이란 것이 되게 논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떤 굉장히 광기나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기회나 사건이나 아니면 이 천재 작가들의 어떤 고통 속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그래서 굉장히 상상의 산물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고,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진리 체계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이제 어떠한 발견,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화 작업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곳에 쓰였는가를 갖다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일침을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화학자가 거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 거대한 발견을 했던 그 화학 이론이 이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제 화학전에 투입이 되는 어떤 그 약품으로 개발이 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인간을 말살시키는 그런 화학약품을 쓰기도 함과 동시에 그 화학 이론이 동시에 이 농작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론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그런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과학의 파괴적인 측면에 대한 고발 또 하면서 과학을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 과학의 양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져요. 파괴적 성장을 일삼기 때문에, 근데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속을 어떻게 배서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속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화두를 던지고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라는 제목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문명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걸 멈출 때 이게 어디로 갈지 파괴적인 곳으로 가는 어떤 이런 가속도를 멈출 수 없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복잡한 현대 과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입문서로도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국내 소설 책입니다. 정영문 작가의 달에 홀린 광대란 책이에요. 이제 한국 문학계에 꼭 읽어봐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일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책은 이제 호불호가 아마 많이 갈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밌는 책은 아닙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별게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뭐 산소에 가서,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내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티격태격 해요. 그게 다예요. 뭐 그런, 아니 뭐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바닷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뭐 스토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가 말을 한다. 뭐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되게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이해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세상이 딱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뭐 어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은 많이 해도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게 항상 납득할 수는 없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베르 까뮈라는 이제 프랑스의 그 대소설가가, 철학자이기도 한 까뮈가 얘기한 개념인데,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왜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히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그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에 시달릴 텐데, 우리 세상이 기괴하다, 우리의 삶과 세상이 기괴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괴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괴한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권태로운 어떤 한 인간이 등장하고, 이 권태로운 인간이 세상을 되게 권태롭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갖다가 기존의 관습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한 번은 조금 실험적인 글쓰기, 실험적인 소설, 새로운 소설, 그런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세 책 다 조금 친근하지 않은 소설을 소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런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소개하는 말, 추천의 말과 함께 저희가 만든 저희 제주살롱의 띠지를 둘러서 책방에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저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책 중에 한 권을 정해서 같이 또 자유롭게 그때는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북담화를 8월 중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살롱의 책방지기 북집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안녕.